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픽 X파일의 강주환입니다. 자, 우리는 시즌2, 시즌 1에서 극도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 X파일이 이제 주제별 시험 대비 공략으로 들어와서 지금 동네 문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에서는 집을 무조건 고를 수밖에 없어요. 집 없는 사람은 시험을 못 봅니다. 집 없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을 고르게 되어 있고, 집을 고르면 집 아니냐, 집 밖이냐가 출제가 되고요. 집 안은 그 오픽 X파일의 시즌2의 1탄을 보시면 되고요. 시즌2의 2탄은 동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저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꼭 집 안 묘사와 그리고 동네, 집 밖 묘사로 그 시험의 모든 집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시험은 두 가지로 출제가 되는 거죠. 집 안과 집 밖.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집을 골랐으니까요. 그런데 한쪽으로 고르면 한쪽 방향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집 안을 고르면 오픽 X파일의 시즌2의 1탄에 해당하고요. 이건 시즌2의 2탄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고요. 자, 시험 문제 풀 속으로 풍덩 빠져볼게요. 자, 집 밖이 출제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연속적인 세 문제가 집 밖과 관련돼서 출제될 거라는 거죠. 자, 시험에서 1번의 자기소개 다음에 2번, 3번, 4번에서 집이 출제가 될 확률은 자그마치 80%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고른 거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그 집에 대한 거를 내가 준비를 덜 하면 당연히 시험 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집 안과 집 밖은 거의 9배수에서 12배수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있거든요. 각각 6배수, 6배수 이렇게.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 연속적으로. 자, 첫 문제라고 하면 2번에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3번에 예상이 되고 세 번째는 4번에 예상이 됩니다. 자, 문제 번호를 알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죠. 그 자기소개 먼저 풀고 2번, 3번, 4번에 집 안이건 집 밖이건 한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그게 계속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집 밖인데요. 자, 집 밖이라는 건 동네죠. 동네는 영어로 neighborhood입니다. 자, neighbor는 사람이고요. hood가 붙으면 그 neighbor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집 밖 활동. 자, 사람이 나오면 이웃 묘사. 그리고 그 옛날 문제, 과거 시제를 끄집어낼 때는 어릴 적 동네 기억. 어릴 적 동네 기억. 그리고 4번 문제로 예상이 되는 세 번째 문제는 기억에 남는 동네 happening. 특별한 기억이 남는 게 있니? 자, community activity 하면 이거를 참 못 잡아요. community 하면 우리가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community activities. What are the community activities you do in your neighborhood?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community가 나오면 전부 다 동네로 알아두세요. 동네. 그 뭐 동호회 뭐 동아리 이런 거 말고 community activities는 전부 집 주변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동네 변화. 자, 마지막 문제는 전부 과거 문제죠. 그리고 중앙 문제는 사람으로 갈지 활동으로 갈지 아니면 어릴 적 기억을 꺼낼지 모릅니다. 근데 첫 문제가 동네 묘사는 틀림없네요. 자, 도끼 전략 꽝 이것만 외우자.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추려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준비하자. 자, 5개를 제가 딱 찍어 드릴게요. 딱 찍어 드릴게요. 자, 동네 묘사는 필수입니다. 왜냐면 2번에 나올 거니까요. 그 집 문제가 나오면 집 하면 됩니다. 근데 집 밖이 나오면 동네인 거죠. 그 문제의 키워드는 describe neighborhood가 될 겁니다. describe your neighborhood. 자, 그리고 집 밖 활동, 집 밖 활동은 보통 3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Tell me about what you normally do in your neighborhood. 자, 처음에 묘사하고 활동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3단계, 그 시험의 난이도를 3단계로 설정하면 대부분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이웃 묘사도 3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Describe one of your neighbors.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네이버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답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이웃을 한 명 얘기해보라고 하면 내가 떠오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라도 준비해 놓는 게 말을 할 때는 편리합니다. 자, 기억에 남는 community activities. 여기 memorable community activities가 있고요. community activities 하면 지역의 활동인데요. 뭐 그 마라톤 레이스 뭐 이런 거죠. 마라톤 레이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volunteering. 집 주변에서 여러분이 하는 자선 활동 이런 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리고 동네 변화.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 액티비티스를 기억에 남는 동네 활동으로 하면 여러분은 이 4번을 하나만 외우면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 2번, 3번, 4번 중에 기억에 남는 동네 해프닝도 커뮤니티 액티비티를 외워두시고 그리고 커뮤니티 액티비티가 나와도 커뮤니티 액티비티를 하시고 이웃과의 기억에 남는 해프닝도 커뮤니티 액티비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얘기를 할 때 메모러블이 나오는데 그 메모러블 나오는 거는 고득점을 출연할 때 사용하는 과거 시제의 측정이거든요. 그 시험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문제가 나오는 건 고득점에서도 나오고 또는 낮은 난이도를 해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네 변화는 그 역시 과거 시제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요. What has changed in your neighborhood? change 나오면 옛날과 지금, 10 years ago, 지금, now 이거를 구별하라 이런 문제로 나오죠. 자, 정리를 해서 이 5개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자, 집 문제는 2가지 방향이라고 했죠. 집 안을 관련된 문제, 집 밖에 관련된 동네 문제. 자, 이게 머릿속에 딱 있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가 그 오픽 X파일의 시즌 2의 1탄을 보시면 집 안이 쫙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요 동네에 관련된 집 밖이 문제가 5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 공부를 일단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고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동네 문제 집중 공략이었고요. 저는 시험에 시험을 도입을 한 오픽 도입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배분, 뭐 출제, 방향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떻게 채점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게 또 오픽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시험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빵 찍어서 숏컷, 가장 가까운 길로 안내할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